그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장의 형제입니다.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성경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20억 년 전에 달팽이가 어류 전체를 지배한 때가 있었고, 어떤 과학자는 또 100억 년 전에 공룡이 온 지구를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연대는 막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말하는데 성경 연대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화석이 연대를 측정한 것으로 증거를 삼는데 무엇으로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말씀으로 듣기로는 성경의 천지창조는 길어야 1만 년 안쪽인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다 답답한데 속이 좀 후련하도록 말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몇십억 년, 몇억 년, 10억 년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진화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까지 나왔다. 이걸 이제 진화론을 할 때 왜 진화론 학자들이 자꾸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길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그 길게 잡는 이유는 우연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우연히 뭔가를 되게끔 해야 되니까 우연히 뭐가 되려면은 일단 시간이 짧으면 우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시간을 길게 잡냐 하면은 시간 길게 잡는 이유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만 그래도 혹시 뭐가 안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물질에서 처음에 이제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이 이제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우연히 유기물이 생기고 또 유기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되고 그래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원형, 환형, 연체, 절지, 모악, 극피, 전항, 척색, 척추해서 어류, 양수류, 파충, 주류, 포유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이렇게 계보가 쭉 돼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쫙 되게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나오게 하려면은 이걸 전부 다 뭐로 설명하냐면 우연으로.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우연 결합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을 짧게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길게 잡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우연 결합에 의해서 뭐가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말입니다. 저절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 DN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DNA가 있는데 한 세포 속에 있는 이렇게 보통 사람이 70조개에서 한 100조개 정도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포 하나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DNA 길이가 한 1.8에서 한 2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해서 계산하면은 70조개로 계산해도 140조 미터 정도 이제 DNA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꽈배기처럼 생긴 이 DNA가 140조 미터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파트의 분자 결합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의 87승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자, 성인 한 사람에게 세포가 70조 개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한 140제곱미터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140제곱미터 되는 이것에 한 파트의 분자 결합도 10의 87승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한 파트의 분자 결합도 10의 87승분의 1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연도를 45억 년으로 계산하면은 초로 바꾸면 10의 25승초밖에 안 되니까 째깍 할 때마다 한 번씩 탁탁 결합을 해도 45억 년 지나도 이 결합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결합 하나가.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요. 한 사람 세포가 50조 개라고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세포가 50조 개라고 할 경우에 50조 개에 있는 DNA를 쫙 묶어 놓으면은 지구 달 거리를 몇 번 왕복할 수 있느냐? 55만 번 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38만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를 55만 번 왕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0조 개로 계산해도. 그런데 요 한 파트 결합도 저절로 안 되는데 55만 번 왕복할 수 있는 게 저절로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책으로 출발한다면은 그 책은 그랜드 캐년을 78번 채울 만한 양이 된다. 그랜드 캐년이 400km가 넘습니다. 400km가 넘는 그게 책을 꽉꽉 채워도 78번 채울 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확률 0.000001 확률이 얼만큼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이거 한번 봐봐요. 물질에서 유기물이 아메바가 될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10의 50분의 1은 전혀 불가능한데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 형성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니까 로또 복권하고 계산해보면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니까 약 10의 7승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1년 내내 매주 당첨될 확률은 10의 364승분의 1. 평생 계속해서 100년으로 계산해도 36,400승분의 1. 4대가 계속 당첨될 확률도 아직까지 이 확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 형성될 확률이 로또 복권 샀거든요. 샀는데 당첨됐어요. 그 다음 주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당첨됐거든요. 매주마다. 그 다음에 배를 이어서 그 다음 때에 또 샀는데 또 당첨돼서 또 200년 지나가고 300년, 400년 지나가도 이 확률이 안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거 봐봐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질은
원래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전제는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세 번째는 한 종에서 타종으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네 번째는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나아갔다. 이 네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물질은 원래 붙어 있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원래 계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밝힌 사람이 파스텔이잖아요.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공생문대 뭐합니까? 파식문대. 원숭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종류대로만 나오고 다른 종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다 다르게 먹여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 나갔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다 복잡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깨구리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네? 뭐예요? 이게 어류 양소를 파충류에 보이러 나가는 거니까 물고기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해요. 아메바가 복잡해요? 조개가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해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셨기 다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어 복잡해요? 사람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하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물이 있고 식물과 곤충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정해주고 꽃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게 이제 부두 릴리라고 하는 건데요. 부두 릴리. 요거 보시면요. 요걸 수정시키려면은 딱정벌레가 요 속에 뚫고 들어가서 요게 꽃잎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암술수를 그 있기 때문에 요거와 부두 릴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두 릴리. 좀 이게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부두교, 부두 릴리. 스네이크 릴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볼저 통일하고 마귀라고. 그런데 여기 좀 부두 릴리. 요거는 딱정벌레만 들어가서 수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말벌로가 무화과는 여기에 갑자기 열매가 튀어나오잖아요. 꽃 없이 열매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말벌이 여기에 딱 열릴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수정시켜 줍니다.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가 딱 처음 열렸을 때 그 속에 뚫고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주는데 무화과 말벌과 무화과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층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지 그런 지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층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서 이렇게 배운 기억나죠?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서 이제 짐승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이 교과서만 있지 실제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한번 잠깐 비디오 와이어로 이거 자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화석과 지층에 대해 잠깐 보시면요. 사람 화석이 발견된 지층 1866년에 캘리포니아
테이블 마운튼 금광에서 지층연대는 1200만 년인데요. 거기서 돌그릇, 돌연장과 더불어 사람 두개골과 유물이 나오고 1867년에 지층은 1억 3,500만 년 전인데 로키 마운트 광산에서 사람 유골과 구리 화조석이 나오고 1억 8,500만 년 쥐라기 지층이라고 하는데 1877년에 네바다주 스프링밸리 지역에서 사람의 다리뼈, 무릎, 정강이뼈, 완벽한 발뼈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1880년 4억 2,500만 년 전 고생대 실루라기 지층에서 미주리 철 광산에서 사람 두개골, 갈비뼈 이런 게 나오고 그게 무슨 뭘 말하는 겁니까? 1억 년 이상이 된 지층에서 유타주 빅인디아에서 구리광산에서 두고에 매장된 사람 뼈가 나오고 그리고 공룡과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공룡 나오는 데서 사람 뼈가 분명히 사람 뼈인 거예요. 완전 사람 뼈입니다. 그리고 이 공룡 나오는 데서 1억 8천만 년 전 백악기 공룡 발견되는 거기에서 사람 망치가 사용하는 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공룡 나오는 데서 왜 사람 망치가 나오냐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전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에 샌달 슈즈 프린트라고 그랬죠. 분명히 사람 신발 모양인데 여기에 삼엽충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에 삼엽충이 붙어 있는 거 봐요. 삼엽충이 딱 있는 겁니다. 발자국 있는 고개. 사람과 삼엽충이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삼엽충은 보세요. 삼엽충은 지층 구도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삼엽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엽충이 나오는 데서 삼엽충이 어디 있냐면 사람 발자국 찍혀있는 샌달 모양의 신발 딱 찍혀있는 거기에서 삼엽충이 그대로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삼엽충이 있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사람이 언제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체가 처음 출현할 때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도구들도 10만 년 전 지층에서 막 금속 용기도 나오고 막 6천만 년 전 갈탄 속에서 쇠로 된 입방체도 나오고 3억 년 전 석탄 속에서 이런 데이지 여기서 금사슬도 나오고 3억 년 전 석탄 속에서 쇠단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자, 미국 그랜드 캐년 부근에서 사람과 공룡이 사람이 나오고 공룡 나오죠? 보이죠? 사람과 공룡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하고 공룡 보세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룡 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봐요. 사람 나오고 공룡 나오는 거 봐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원주민들이 공룡하고 싸우는 거 봐요. 오룡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1장 욥기 40장 15절 4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여기 원문에는 하마가 아니고 원문에는 베헤모스입니다. 베헤모스. 이게 공룡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읽어보면 하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이 얼마나 긴데요? 하마 꼬리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돼지 꼬리 보셨습니까? 돼지 꼬리 조그만하잖아요. 하마 꼬리도 조그만하거든요. 이것은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려 가고 길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고 그 뼈는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 갈빗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바 가운데나 모 속에서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버늘 신내가 둘렀구나.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하수가 창기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나니. 그래 되죠? 요단강이 부를 때 막 물이 넘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룡은 괜찮을까요? 고개가 들려 있잖아요. 이렇게 공룡은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문제 없잖아요. 하수가 창기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다, 여유만만하다. 이거 잠깐 볼까요? 공룡 한번 봐봐요. 여기. 자,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 같다고 했는데 디플로 도쿠스라는 공룡 보면요, 머리에서 목까지가 8.2m, 몸통이 4.9m, 꼬리가 14m. 그러니까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 같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넓다리 힘줄이 서로 연락되었으며 뼈는 녹관 같고 그 갈빗대는 철장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 성경 진술하고 똑같잖아요. 실제로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룡이 일본 어선에 잡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룡. 아세요? 하여튼 이따 합시다. 어쨌든 간에 공룡도 있었어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은 겁니다. 이게 욥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치는데 막 꼬리가 막 14m 정도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